된 애가 이렇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 감기 문살 때문에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감기 문살이 나설 때까지 기다렸는데 절대 나서지 않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노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들어보면 또 목소리가 좀 섹시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 손해죠. 손해라고 하고, 요거 이제 뇌줄기고 척수죠. 그리고 바닥핵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죠. 바닥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걸 뭐라 그러냐면 뇌들보라고 합니다. 뇌들보. 뇌들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조, 요 뇌들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띠이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시상이 있겠죠. 시상이 이렇게 있고, 요거 시상입니다.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편도핵이라는 것도 있고 해마도 있어요. 요거를 편도핵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해마라고 씁니다. 해마. 그러니까 정확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우리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뇌들보에서 신호를 줘요. 이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분리된 구조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기에는 분리된 구조로 보이는데 이게 뭔가 아울러서 가요. 무슨 얘기냐면, 뇌들보에서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해마 쪽으로 갑니다. 해마 쪽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 신호가 다시 뇌들보 쪽으로 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뭔가 아울러서 가는구나. 둘레기처럼 이렇게 아울러서 가네. 그래서 둘레개네. 변연계라고도 하고 둘레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레개에는 사실은 여기 앞쪽에 있잖아요. 이마엽, 전두엽. 여기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둘레개라는 거 결국에는 감정과 감정, 그리고 행동 패턴, 요런 것과 좀 관련이 깊겠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라는 거, 냄새를 맡잖아요.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감정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지. 그러니까 향수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둘레개가 하는 역할, 감정과 관련이 돼 있는데 거기엔 냄새가 포함되는구나. 아, 그러면 여기에 뭔가 후각과 관련된 것도 있겠네. 아, 그래서 후각 시스템도 이 뭐랄까요, 둘레개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정이라는 건 주관적인 느낌이잖아. 그리고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이게 신체 반응도 포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도 포함이 되지만 일단 화가 나면 공격하죠. 그리고 뭐랄까, 웃으면,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관적인 느낌이 신체 반응을 유도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변형계다, 둘레계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변형계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래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사진 촬영을 할 때 웃잖아요. 그쵸? 근데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 웃는 거, 관찰에 의해서 이 웃는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면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게요. 그러면 시각 장애인분들도 웃음을 짓는단 말이에요. 아, 그런 프로그래밍 된 언어도 바로 이 둘레개에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편도핵이라는 게 있죠. 편도핵. 요거는 조금 원시적인 거예요. 요 편도핵이라는 건 좀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이 본능적인 반응을 좀 정지하는 게 어디예요? 전두엽이죠. 전두엽. 이마엽이죠. 그러니까 공격, 내가 화가 나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다? 그러면 얘만 활성화된다면 본능적으로 공격을 하겠지만, 사실은 전두엽이 걔를 억제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않는 거죠. 아, 이게 선천적인 행동 패턴을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둘레개의 역할이구나.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학습되고, 기억되고, 습관, 경험, 또 문화, 이런 거 다 관련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말이 길어지네. 할 얘기만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목이 마르다는 거는 갈증이고, 갈증이 온다는 건 신체 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의 항상성을 위해서 갈증이 일어나고, 갈증이 일어나면 물을 찾아요. 그래서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이다를 먹고 싶대. 아니, 물을 먹나 사이다를 먹나 신체의 수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건 관계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린 사이다를 먹죠. 물을 안 먹고 사이다를 먹고 싶대. 왜? 학습, 기억, 습관, 경험, 문화에 따라서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항상성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둘레개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동기부여, 뭐 우울증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 변연계, 이 둘레계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변연계, 둘레계 뭐 다 같은 얘기라고 했고, 이 둘레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함이 되면 정신질환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이상이 없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함돼 있다? 이거를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뇌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신경계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우울제 같은 거, 요 CNS잖아요. CNS 내에 신경 전달 물질 높일 수 있는 약물 먹는 거죠. 어쨌든 이 둘레계라는 거는 감정, 그다음에 학습, 기억, 습관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오늘 공부했습니다.